자, 오늘 선보이게 될 새로운 초대석 코너 깊은 내공에서는 우리 사회와 정치 그리고 종교계의 거목과도 같은 우리 원로분들 모시고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깊은 생각과 거침없는 쓴소리들 함께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국 사제단 고문을 맡고 계신 함세영 신부님 모시고 어제로 74주년을 맞이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진실과 화해라는 주제로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네. 예, 또 오랜만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사회 각계각층의 또 내공 깊으신 좋은 말씀해 주실 분들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신부님 이런 시간을 같이 또 평화방송과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새 이제 성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미사 봉헌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 체험 나누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체험을 나누고 또 서로 공감하고 대화하고 또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나눔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시대를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저에게는 현실과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기쁘게 왔습니다. 이제. 네. 어제가 74번째 맞이하는 제주 4.3 추념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추념식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갖는 의미부터 일단은 좀 짚어보면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주 폭동이라고 배웠어요. 제주 폭동. 네, 예. 그렇게 늘 4.3 폭동이라고 배웠다가 유학생활 끝나고 또 인권운동, 민주화 현실에 와서 많은 역사학자들로부터 그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듣고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것이 참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남한 정부는 48년에 수립이 되었지만 이 사건은 47년부터 시작되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의 사건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4.3의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정부 수립 이전의 사건을 구태여 대통령이 사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으니까 민족 공동체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불의한 그 당시에 미 군정 하이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정부를 대신한 그러한 폭력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또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서 공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미 4.3의 현장을 잘 조사하자 그 기초를 마련하셨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공식으로 사과를 하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주 4.3 진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법률도 규정되고 이번에 또 재심 법률이 다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우선 45년에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지만 그 45년부터 48년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미 군정, 메가도 군 체제에 우리가 식민지 체제였습니다. 미국의 식민지 체제였어요. 그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그 미 군정의 체제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제 그 순경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47년 3월 1일에 3.1 독립선언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걸 통제하는 경찰들이 바로 어제 일본에 아부했던 일제 경찰들이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어떤 애국심, 민족심을 가지고서 이의를 제기했죠. 물론 그 이면에는 남로당 분들도 다소 계시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민족적인 그 정의감이랄까 열정 속에서 시작한 그 3.1 운동 기념 행사였었는데 이거를 친일 경찰들이
제지하고 억압하고 또 그러면서 몇 사람이 다치고 또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 이걸 빌미로 민중들이 들고 한 거 하니까 네. 그걸 무차별하게 네. 막 서부 청년단이라든지 네. 경찰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군인들까지 총동원하면서 무차별하게 양민들을 학살하게 된 학살하게 된 것이었죠. 거죠. 예. 그것이 47년부터 54년까지 물로 6년 7년 동안 아. 그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한 30여 만이라는데 아주 크게는 한 3만 명 정도, 적게는 2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부분이 인원이, 예. 역사적인 부채가 되는 건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7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진상이 밝혀진 게 되었던 것이죠. 네. 예, 역사가 정화되면서 바른 가치관을 찾는 여기에 왔다는 청 대단히 아름답고 저는 이 부분을 네. 성서와 연계해서 묵상할 때 음. 12월 28일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축일이에요. 네. 헤로데 치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로데가 예수님 탄생을 거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탄생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가 달려왔을 때 헤로데가 품은 그 음모는 예수님을 살해해야 되겠다. 근데 동방박사가 꿈에 천사의 지시받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일대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어린이들을 다 살해했다라고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 근데 그 어린이들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그래요. 순교자. 그래서 저는 70년, 80년대 때 그 대목을 늘 묵상을 했어요. 네. 그 어린이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것뿐이에요. 억울하게 죽은 그 어린이들이 순교자다. 교회가 그렇게 칭송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역사상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숨진 분들에게는 순교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무지한 어린이들의 순교자의 의미 못지않게 제주 4.3 희생자들도 네. 이 순교자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해석하면서 글을 쓰고 네. 또 강론도 하고 했습니다. 이게 그분들의 덕택으로 역사가 진전되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 진상을 밝히는 과정 속에서 노력했던 많은 분들 또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 민족의 상처도 치유됐다는 측면 제주 항쟁의 그 의미는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겪어봤던 74년의 역사와 같은 것이 되겠죠. 네. 제주 항쟁의 그 아픔이 치유될 때 또 한반도 역사가 치유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무지한 어린이들의 그 순교 의미와 연계해서 늘 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제주 항쟁이라고 이 사건을 부르셨는데 예전에는 제주 폭동이라고 또 불렸었고요. 네. 그리고 제주 사건, 네. 그리고 제주 항쟁 네. 등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것이 사회 전반에 있어서 규정 지어지는 방법들이 상당히 그때마다 달랐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주 항쟁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생각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우리에게 숙지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광주와 또 연계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80년에 광주에 그 비극이 있었을 때 뭐 정부가 다 광주 사태 이렇게 했어요. 저도 뭐 광주 사태로 불렀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네. 그러나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 일을 할 때 어느 학자들이 저한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 같은 분이 네. 그 역사의식을 갖고서 표현하셔야지 그렇게 일반적인 용어를 쓰시면 됩니까? 네. 제가 반성을 했어요. 용어 자체에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구나.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네네. 근데 그때 여야 국회에서 합의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민주화 운동이 공식 이름인데 이건 민주화 운동보다 더 큰 의미. 불의에 대한 항고의 의미가 있다. 네. 항쟁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민중들과 함께 광주 민주항쟁 또는 민중항쟁이라고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항쟁에는 불의와 맞서 싸우는 그 민초들의 아픔, 정의를 실현하고자 열정의 의미가 담겨 있죠. 동적인 의미가 살아있는 표현에서 항쟁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같은 맥락에서 제주 4.3 네, 항쟁이라고 네. 우리가 불러봅니다. 자, 함세웅 신부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주 4.3 항쟁 이 당시 군사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냈던 수용인 40명이 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평생 옥살이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행이죠. 예. 그것도 이제 미 군정 당시에 그 문성가가 뭐 기록에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근거 없이도 제주 항쟁의 희생자라고 후손들이 말씀하시면은 그 상황을 조사해서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이제는 과감하게 그냥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저도 제주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또 제주 신부님들도 만나 뵙고 희생자들 또 가해자 가족들도 이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제주 4.3 항쟁에 대한 치료는 일제 식민 잔재에 대한 치유와 함께 미 군정에 저질렀던 범죄, 이승만 정권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네. 속죄의 의미도 있고 또 치유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역대 한국 군사정부나 독재정권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씻고 나가는 정화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 속에서 이 의미를 되새기고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네. 무죄랄까 그런 역사적 선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런 이제 아까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부분이나 이번에 제주 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본다는 것,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 공부한다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사를 바로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성서 자체가 역사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 성서를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 정치를 빼라 뭘 빼라 역사에서 성서의 정치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예. 성서 자체가 하느님의 정치, 음. 하느님의 경제, 하느님 구원의 역사, 하느님의 교육학입니다. 이제 네. 뭐 아브라함에서부터 네. 또 모세, 다윗 행정 이르까지 그 모든 내용들은 정치적인 사건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종합하고 어떻게 귀결짓고 또 구원의 길로 나아가느냐가 이 성경의 구원의 역사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오해 아직 그 일정한 수준까지 못 올라갔기 때문에 뭐 밖에 분들도 또 우리 신자들도 오해하고 계시는데 네. 이 하느님의 정치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 속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정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에 대한 가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나가야 되겠죠. 이제 네. 그래서 이 가톨릭의 국가관이나 역사관의 핵심은 그 하느님의 가치, 공동체성,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치가 우선적이다.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다. 물론 개인의 가치도 존엄합니다. 이제 네. 그러나 개인의 가치를 지나치게 우선하다 보면은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공동체 가치를 너무 우선하게 되면은 이른바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나갈 수가 있겠죠. 네. 이 둘에 대한 조화, 긴장관계 속에서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하느님 안에서의 해석,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헌신의 의미, 네.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